네, 반갑습니다. 저는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의 홍진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도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보고 제가 많이 떨리는데도 힘을 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을 제가 동료로서 저는 이제 앞에서 강의하신 분과는 달리 여러분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거를 우리 한 사람으로 돌려놓고 보면 자극과 반응의 연속이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자극이 올 때 나토죠. 그죠? 감동은 받았으나 이야기는 하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극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분들이죠. 적자 생존인데 이것은 찰스 다윈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 적어야 산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목표를 반드시 글이나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유영만 교수님이 MBA족 얘기했잖아요. 매니지먼트 바이 알코올. 지금쯤이면 그분이 오실 때예요. 그죠? 그분에게 치유를 받고 내일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여기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멘토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다른 분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여러분을 위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는 주제는 사람 중심의 문화 그리고 HRD. 너무 무겁죠. 헤비하죠. 그래서 이걸 좀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HRD를 담당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다루는 그 은행은 충분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 안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는 두 가지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첫째, IT. 은행도 장치 산업입니다. 그게 없으면 무너지고요. 또 저희 문화의 특성상 금융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가 되지 않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인간 중심 일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면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10년의 변화보다 앞으로 3년이 우리에겐 더 빨리 다가올 텐데 이 휴먼 페이스를 찾지 못하면 결국 경쟁력에 처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민은 여기 계신 다른 업에 계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연수원에서 장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이런 그림을 좀 봤어요. 저희 KB국민은행의 연수원이 4군데 있는데 그중에 일산연수원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 나무에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이 반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멋있다. 제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HRD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성인들에게 내가 내 속으로 난 새끼도 아니고 성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거기 힘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그 까치가 집을 짓는 부분을 우둠지라 그래요. 우둠지. 그러니까 우둠지를 위아래로 바람이 쓸어줄 때 나뭇잎이 반응하는. 야, 이게 정말 내가 고민하는 거에 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왜 우둠지를 쓸어주는 바람과 같은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목표가 분명한 분, 그리고 지금 성과도 잘 나고 인정을 받는 분들은 가장 해피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5년 후, 10년 후 이루는 꿈은 분명하나 지금 현실은 진흙탕에 있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너무 나이스한데 5년 후, 10년 후를 생각을 해보면 답답하다. 그렇죠? 결국은 그게 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1년 단위의 어떤 재무 목표 이것이 제대로 달성이 되어야 되고 또 5년, 10년 후에
그 기업이 가려고 하는 이미지, 이것이 명확한 기업이 최고일 텐데 성과를 잘 내다 보면 성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HRD도 마찬가지고 전략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다 보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갇히게 되는데 이것을 균형을 찾아가지고 아웃 오브 박스를 할 수 없는가. 이게 이제 우리 또 HRD를 담당하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 기업의 모습이죠. 빙산의 일각, 포멀 사이드, 제도나 시스템이고 더 많은 부분이지만 정말 만지기 어려운 것들, 그죠? 근데 우리가 HRD에서 이런 거를 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까 유 교수님도 이제 ASTD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자료, 저는 갔다 오진 않고 저희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리더십도. 그래서 약 37%의 직원들은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이 자료는 DDI라고 하는 그 글로벌 인적 자원조사 컨설팅을 하는 쪽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각국의 기업들의 약 37%의 구성원들은 이따금 자기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의 직원들은 바로 리더 때문에, 보스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거나 아니면 55%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의 직원들은 이 보스의 영향력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시사점으로 정리를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 이센셜즈. 그래서 우리가 코칭이나 리더십 스킬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상호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면 사상 누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본질적인 사람과 관련된 본질적인 면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5가지를 제가 뭐 굳이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인터랙션 이센셜, 그러니까 상호 교감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뭐 코칭이라든가 어떤 영향력을 위한 스킬 또는 의사결정 이론 또는 뭐 어떤 권한임 이런 것 같은 도구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무너지더라. 즉 성과가 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랙션 이센셜즈는 감성 능력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속성은 동일하나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욕구를 이해하는 것, 머리로 아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이 정도라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DDI라는 컨설팅사에서 주장을 하는 인터랙션 이센셜즈는 충족이라는 얘기죠. 개별적인 그 욕구에 대한 충족.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좀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는 것. 요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의 독법으로, 우리 동양의 독법으로 보면 노노의 학이 편에 보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습. 그죠? 학이 시습지, 불역열화. 그래서 학자는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배울 학자. 습자는 뭐죠? 익힐 습,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에 배워야 된다. 그런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제가 이 부분에 동의를 하게 돼서 이 자료를 소개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문화로 돌아가서요. 제가 맥킨지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들 기업 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모형입니다. 7S 모형인데 조직 구조, 전략, 시스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업과 관련된 스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람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어떤 스킬, 유행하는 스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 또 그것이 돌고 돌더라.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를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니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KB국민은행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기업의 특징을 보면 이쪽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소통,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강조하죠. 그죠? 예. 그리고 롤 모델링, 상사를 통해서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나처럼 해라. 그러면 큰다. 너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건 스태프들의 역량, 직무 역량 강하겠죠.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을 움직이는 것. 이런 아웃사이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각각 개인의 아까 인터랙션 이센셜 그걸 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 룻 퍼스펙티브즈라고 나오죠. 그죠? 내가 어떤 사고나 행동의 근인이 되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관점이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요즘 우리 많은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제가 리더십 팀을 한 5년 가까이 담당을 하면서 한 3종류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의 자기 성찰, 내면을 찾아가는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인성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틀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올리겠지만 먼저 이제 누구나 자기에 대한 맹점이 있다. 그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듯이 나의 스코토마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거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머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성, 나와의 대화를 통해 찾는다. 그리고 HPM이라고 해서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명상.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가지고 자기를 찾는 그런 성찰 프로그램. 이걸 제가 이제 아웃박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데는 굉장히 파워풀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자기 원칙을 가지고 HRD 담당자라면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많다면 이런 구조를 제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큰 틀의 인사이트만 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개인의 어떤 통찰력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는데 이 김구 선생님의 희호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지난행이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쉽지만 행동하기 어렵다. 근데 김구 선생님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행동하는 건 쉽다. 여기에 근데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마치 기름종이에 기름이 배어 있듯이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습, 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IQ, 그죠? EQ 여기에 밸런스를 맞아야 되고 요즘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이 스피리추얼 그 코오션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는다면 그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그 인문학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어필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가 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FT,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을 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겁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복 교수님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처음처럼 어떤 게 떠오르죠? 그분이 오시도록 만들어지는 그 음료수. 그 음료수 처음처럼이라는 글씨체를 주신 분이에요. 글씨체를 주시고 1억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리더십과 관련된 모든 과정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밸런스가 없으면 직원들에게 어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수원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으면 좀 오래 가요, 오래. 예. 그래서 항상 어떤 과정이든지 뭐 팀빌딩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직급별 리더십 연수든지 이 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제가 담당을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업이 다르고 조금 또 여긴 또 이제 HRM 쪽에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HR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전문가가 이 IQ, EQ 그리고 아까 얘기한 SQ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앞에서는 내야 하겠지만은 가슴을 울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여러분 힘든 이런 날도 더운데 상황에서 이렇게 길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